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증평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A부터 Z까지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인증평가 토바보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제도의 이해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심사 그리고 평가 사업 운영 체계를 통해 실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나 기관 인증평가, 훈련 과정 심사 등 심사평가의 환류 체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와 인증평가 신청 사전 단계인 훈련기관 설립과 인가 단계,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부에서는 신규 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파트로 구성하였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목적, 평가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요. 인증평가 신청 방법과 함께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진행은 직업훈련 신규 기관이 자주 그리고 주요하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부의 끝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숙지하셔서 직업훈련 신규 기간의 준비와 평가의 참여 단계까지 원만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제도의 이해. 직업 그리고 훈련으로 결합된 용어처럼 보이는 직업훈련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리고 직업훈련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즉 직업훈련은 직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때 또는 직업을 찾고 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약칭으로 불리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은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함으로써 능력중심 사회로의 성장과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담긴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이 향상된 근로자가 국가의 사회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책임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교육기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더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취업 또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직무 기반의 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원이나 시설에서 본인의 관심사, 취미활동, 교양 또는 소양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희망자 개인의 목적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정부가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인 훈련생인 경우에는 취업을,
재직 근로자인 훈련생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직업 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전체 수업 중 80% 이상을 출석해야만 훈련을 수료했다고 인정되어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자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직업훈련의 개념과 정부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이유, 그리고 직업훈련이 다른 일반 교육과 다른 점에 대하여 듣고 나니 직업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직업훈련의 이해를 가졌으니 이제 실제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준비하는 데 알아야 할 기초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직업훈련도 일반 교육들처럼 운영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모든 교육 내용이 직업훈련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별로 주된 훈련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의 분야나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시 및 지원 규정에서도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이 어려운 분야와 같이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낮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은 훈련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가 표준화한 지식, 기술, 태도, 즉 직무 능력을 NCS라고 일컬으며 직업훈련의 선정을 위한 과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이와 같이 표준화된 직무 능력의 내용을 반영한 NCS 훈련 기준에 따라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훈련이다 보니 직업 그리고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거나 취업이나 창업과 연계가 낮은 분야까지 모두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NCS 훈련 기준에 따른 과정 편성 방법에 대해서 처음 직업훈련 기관을 시작하시는 기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의 주요 포인트라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업훈련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직업훈련의 대상이나 목적,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직업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현재의 직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훈련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훈련 참여 목적과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라 다양한 훈련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여자 특성에 따른 훈련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무 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 대상의 직업훈련과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더 잘 수행하고자 하거나 이직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어떠한 참여 목적을 가진 훈련생들의 수요가 더 많은지, 우리 기관의 역량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실업자 또는 재직자 아니면 대상 모두를 훈련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라 직업훈련은 현장에서 직접 훈련이 진행되는 집체훈련과 온라인 등을 기반에 두고 훈련이 진행되는 원격 훈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훈련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의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물리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방법을 결정하고 정해진 훈련 실시 방법에 따라 정부의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집체훈련
또는 원격 훈련 과정 심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훈련 참여자, 그리고 훈련 실시 방법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이 크게 구분되는데요. 더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훈련, 지역 산업 맞춤형 훈련,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기업 맞춤형 훈련과 같이 국가의 정책의 방향이나 요구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훈련의 종류도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 전문 역량과 인프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 참여 자격이나 방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특수 목적을 가지는 훈련 운영도 지원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직업훈련이 참여자의 훈련 참여 목적과 훈련 실시 방법 등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습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훈련비가 지원되는 다양한 특수 목적의 훈련들이 있다는 정보도 놓치지 않고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기관으로 우리 기관이 인정받은 뒤에 더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으로서의 인정 이후에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반드시 참여하여 통과의 개념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갖추었음에 대한 인정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첫째, 훈련의 운영 역량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뜻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인증등급 획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인증등급을 통해 정부가 실제 훈련비를 지원하게 되는 단계인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 심사를 적합으로 통과한 경우에 비로소 해당 적합 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기관의 설립 이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시면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훈련기관 인증평가, 그리고 집체훈련 또는 원격훈련 심사 메뉴에 공지사항과 자료실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익히실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설립되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함께 학습하고 있는 신규 기관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관계자분들께서는 방금 전의 설명에 따라서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과정심사의 신청, 그리고 적합된 과정의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직업훈련 기관은 별도의 설립에 대한 요건이나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직업훈련 기관 설립 조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립된 직업훈련 기관을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궁금한데요.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훈련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관을 시설 유형에 따라 설립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과 전자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 정보, 기관 정보를 입력하며 전자서비스 신청서는 출력 후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전자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시설지정서, 시설도면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송부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훈련기관으로 승인하고 9자리 숫자로 구성된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훈련기관당 1개를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서 인증평가에서는 훈련기관 관리번호 기준으로 훈련기관을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유형별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근거에 따라 유형에 맞는 증빙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기관의 훈련 직종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는데요. 훈련 직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직종이란 훈련 기관이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을 대표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합니다. 직종은 NCS 소분류 6자리 수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훈련 직종은 과정심사 시 정부 지원 기준 단가 및 취업률 등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직종을 등록하지 않은 신규 기관은 인증평가 신청 시에 훈련 기관의 실시 가능 직종을 등록해야 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훈련 기관은 실시 가능 직종을 등록해야 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시 가능 직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실시 가능 직종은 훈련 기관이 과정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NCS 소분류 단위의 훈련 직종으로 미승인 직종은 향후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의 1차 승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2차 확인을 통해 훈련기관의 훈련 직종 수행 자격을 승인하는 절차를 보다 내실화했습니다. 기존 서류 심사만 진행하였던 것에서 2020년부터는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 가능 직종 신청은 기존 상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개편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증평가 시 실시 가능 직종을 미입력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으로 인한 과정심사 진입 제한은 훈련기관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신청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시 가능 직종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실시 가능 직종 신규 신청 기간을 제외한 전체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훈련기관의 대표 훈련 과정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요? 대표 훈련 과정이란 훈련기관이 향후 주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와 관련한 훈련 내용으로 설계한 훈련 과정입니다. 현장평가,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표 훈련 과정의 훈련 운영 계획서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자체평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의 내용에도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증평가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통합심사 시 신청 제한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대표 훈련 과정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